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급식 관리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챕터 1 보시면 급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깊숙하게 막 파헤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보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말풍선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에서 보시면요.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 단체급식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 땡땡 뒤에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자, 비영리를 목적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초록글씨로 특정 다수인이라고 돼 있죠. 특정 다수인 또 끊어서 밑줄 쳐두시고 그 옆에 또 계속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하여에다가 또 밑줄 끊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부분 하고요. 특정 다수인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있죠.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는 기숙사라든가, 우리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숙사,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그 밖에 후생기관에다가 이제 크게 동그라미를 쳐 두시고, 요런 것들의 급식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자, 식품위생법도 밑줄 하나 쳐 놓으시고요. 상시 1회 50인 이상 에다가 또 밑줄 쳐두세요. 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회 50인이라는 거 50인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고, 요 정의에 관련된 내용도 35회와 4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단체급식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36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2번 동그라미 앞에는 별표를 좀 해 두시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봤을 때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죠. 1번 문제로 많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목적 한번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습니다. 자, 기억은 공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고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니은에다가 또 별표 한 개를 해 두시고요. 이 공통의 목적은 단체 급식소라면 어느 곳에서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점 보시면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죠. 건강 증진 도모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인간관계 육성에다가 또 밑줄 쳐주시고요. 뒤에 사회성을 함양한다고 돼 있죠. 도덕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사회성 함양에만 좀 밑줄을 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피급식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휴식처를 제공. 에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점은 피급식자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정 측면에서 보시면은 편리성을 일단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리성 제공과 비용 절감.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라고요? 예, 가정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요 두 개를 이렇게 화살표로 빼두신 다음에 써두시면 돼요. 왼쪽에 빈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활용에 기여를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경제적 활용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올해 양파가 너무 많이 풍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작을 하시고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풍년이다 보면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 수지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예 수확을 하지 않고 뭐 제가 양파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갈아 엎는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뉴스에 이렇게 방송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소에서 그 양파를 많이 활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원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공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점 보시면은 영양교육 및 영양지식을 함양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별표를 치신 니은의 고유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점이 5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점 5개를 이렇게 묶어 두시고요. 자, 급식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학교 급식이냐, 산업 급식이냐, 뭐 아동복지시설이냐, 병원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이렇게 나눈 것은 급식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산업 급식에서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예, 그 부분 밑줄 쳐 놓으시고 그 옆에 이제 복리 후생에도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한다. 그 부분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밖에 교육 활동의 효과가 있어요. 교육 활동의 효과. 뭐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고, 교육 활동 효과라고 보시면은 그 영양에 관련된 교육들,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그런 병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인간관계라는 그런 교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에서의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나왔죠. 땡땡 뒤에 우리 전체적으로 밑줄을 칠게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밑줄 해주시고, 병원급식에서는 아무래도 환자의 쾌유, 네,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환자의 쾌유, 밑줄. 그 다음 마지막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나왔는데요. 가정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죠. 가정적인 분위기 밑줄 쳐놓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식당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 일반 식당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일반 식당은 뭐 호텔이라든가 외식업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일반 식당은 아무래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다수인을 대상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하지만 이 다수인은 특정한 다수인이 아니죠.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네, 일정한 학생들이에요. 특정 다수인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회사 직원들 이렇게 특정인이 되겠지만, 일반 식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은 뭐가 안 된다? 예, 단체급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맨 위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 다수인이어야 하며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당은 단체급식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뭐 단체급식도 나왔고, 지금 요 파트에서 일반 식당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급식 산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괄호 2번 말고요. 급식 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 이제 이 급식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방금 보신 일반 식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외식업이 있어요. 외식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는 단체 급식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급식 산업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외식업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상업적 목적. 그렇지만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셨어요. 단체 급식 전체에서 아우르고 있는 공통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급식체마다 이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요즘에 이제 급식 산업을 보시자면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됐느냐, 친환경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유기농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것,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급식.
예, 양보다 이제 질로 가고 있고요. 위탁급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잖아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가정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정 식사, 가정식 대체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 브랜드화 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사업이 아주 다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터링, 배달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급식 산업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인 생각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산업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우리는 요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 잘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이제 목적까지 하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신다면은 단체 급식의 공통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문제라든가 고유 목적하고 그 급식 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단체 급식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영양사라는 관리자가 운영을 한다. 에다가 밑줄 쫙 쳐두시고, 이제 영양사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그 관리자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는 규모가 크며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한다. 공급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우리 그거를 이제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방금 밑줄 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하게 된다. 요거를 집중 배식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 집중 배식, 그리고 피크타임 배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 옆에도 한번 밑줄 칠게요.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그 부분도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읽어보시면 되죠. 주로 셀프 서비스가 많으며 단시간에 집중 식사를 하게 된다. 자, 거기는 뭐 그냥 읽고 넘어갈 거고요. 4번 동그라미에서 메뉴가 날마다 변하며, 네,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학생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 오늘은 도대체 메뉴가 뭘까? 그 기대하는 바가 좀 크잖아요. 메뉴가 날마다 변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고정 메뉴로 되어 있죠. 그 식당에서의 특이하게 잘하는 그 음식들,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이 있는데, 저희는 메뉴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순한 메뉴죠.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서 대규모 식중독의 발생 위험이 있어요.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위험 밑줄.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의 안전을 특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하고 이제 보셨잖아요. 아까 차이점,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식업하고 이제 단체급식의 큰 차이점을 그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드렸었는데, 그 아래 빈 여백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그거를 다 모아서 외식업과 우리의 단체급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식업이고요. 오른쪽이 단체급식. 저는 좀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작게 그리셔도 돼요. 대상, 지속성, 위에서 배우신 그 내용들을 모은 겁니다. 메뉴, 그 다음에 가격, 수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외식업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특정인. 그 다음에 지속성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다면 오늘 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고정 메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집에서 제일 잘하는 메뉴죠. 고정 메뉴. 그 다음에 가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요도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오게 되는 거고요. 특정인. 그 다음 지속적이죠. 그런 다음에 변동 메뉴예요. 변동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메뉴가 달라지긴 하지만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정해요. 그리고 수요도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죠.
이런 큰 특징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래에 표로 하나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 써두셨으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에는요, 단체 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1번 동그라미에다가 역시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단체 급식의 문제점인데요. 이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도 38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문제점이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 큰 항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기억에 영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땡땡 뒤에 영양가 산출을 잘못할 경우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좀 쳐두시고요. 그럴 경우라든가 기초조소가 불충분할 때 집단 전체에 영양 저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위생 문제 앞에서도 많이 앞에서 보셨죠. 그 식중독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식중독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땡땡 뒤에 보시면 대규모 급식이므로 종업원 위생교육과 시설 및 기기 등의 위생관리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위생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 그 옆에 우리 대량 식중독 발생 가능이라고 하나 써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비용 문제가 있어요.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줄여질 때에는 급식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의 심리 문제 있죠? 자, 가정식에 대한 향수로 급식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뒤에 밑줄 칠게요. 개인의 기호 성향을 무시한 채, 무시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무시한 채로 실시되는 획일적인 단일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음의 시간과 배식 등의 문제가 있죠. 이게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그 집중 배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크타임 배식이라고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다양해지기 힘든 거죠.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뭐 조리법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리 후 배식 시간이 있어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카테고리별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동그라미에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선 방안의 그 가장 큰 하나의 방법은 2번 제목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기호도 조사라고 하나를 써주세요. 기호도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다, 하나가. 기호도 조사가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고, 우리 기억해 보시면 경비 절감. 자, 여건을 고려해서 대량 구매를 한다던가 대량 구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계절 식품 이용하는 것이 또 좋죠. 밑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분석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등이 경비 절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서 해썹을 적용한다. 땡땡 뒤에 해썹 적용 밑줄. 그리고 디귿에 이제 기호도를 충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목 자체에다 밑줄을 좀 쳐두시고 그걸 위해서 기호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리을, 미음, 비읍처럼 가정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한다든지 시설의 쾌적성 유지와 사무관리 전산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괄호 4번은 단체급식 관리입니다.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관리 순서가 나와 있죠. 땡땡 뒤에 초록글씨로 된 부분 계획, 실시, 평가 그 부분을 밑줄을 꼭 쳐두세요.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뭐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관리 순환의 순서를 뭐 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이런 거. 계획, 실시, 평가 이렇게 해서 뭐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그 영양사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1번이 아니죠. 기억이죠. 기억. 이 부분은 다 쓰셨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세 개를 묶어 놓도록 할게요. 묶어 두시고 계획 기능에서 이제 영양을 계획한다. 영양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계획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영양 계획, 식사 계획, 식재료 운영 계획, 그다음에 조리 작업 계획 이런 것 등에서 계획에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부 계획 기능에 들어가는 거고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의 실시 기능 실제로 이제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를 구입하고요. 조리, 보관, 배식, 설비 등 이제 실시 기능이 있죠. 실시 기능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기능은 뭐가 있냐면 급식수 관리나 식사 상황, 조리 작업 시간, 위생 상태, 식품 구입 품목과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검식,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요. 급식 실태 조사,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영양가 조사 등 이런 것 등이 이제 평가 기능으로서 들어가고요. 뒷줄에다가 뒤에 빈 여백에다가 조금 써놓을게요. 이 밖에 평가 기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지 작성, 일지 작성 그리고 재고 조사 이런 것들도 평가 기능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영양 보충 회색 박스 보시면요. 단체 급식소의 기호도 조사 실시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개선 방안에 제가 아까 기호도를 조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걸 왜 하느냐 그거 내용인데요. 점 3개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고객의 음식 선호도를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피급식자의 그 반응도 조사를 하고 반응도 조사 잔반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단체 급식소에서 기호도를 조사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암기할 내용이 많을 뿐입니다. 두 번째 말풍선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말풍선 자체에다가 크게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단체급식 제도 혹은 뭐 단체급식 의 유형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4가지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은 전통식 급식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 공급식 급식제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비 저장식, 네 번째는 조합 급식제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 괄호에서 전통식에다가 박스를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 박스. 전통식에 이렇게 박스를 쳐두셨죠? 박스를 쳐두셨으면은 그 위에 틈에 이제 여백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식 급식 제도가 실시되는 차례를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식재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리하게 되죠. 음식을 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이나 보냉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식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음식 조리한 다음에 바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음식점처럼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배식하게 될 때까지 보온이나 보냉 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배식을 하게 되는 요런 차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전통식이고요. 자, 밑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땡땡 뒤에요. 한 주방에서 모든 음식 준비가 이루어져 같은 장소에서 소비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비까지 밑줄 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 음식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당의 홀에서 식사 다 끝나는 거죠. 배식해가지고 피급식자들이 이제 다 식사하시고 소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까지 비교적 시간이 짧죠. 그런 특징이 있고 2번 동그라미 장점 한번 볼게요. 가격 변동이 심하고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더욱 유리하다. 밑줄. 그리고요. 니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디귿에 식단을 작성할 때 그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탄력성이 있어 음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음. 밑줄. 탄력성이 있어 음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음. 거기다가 밑줄. 그러니까 뭐 독창적인 음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전통식 급식 제도에서는 자 독창적 음식 가능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화살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에 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식당에서 만들고 우리 식당에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배달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배달비용뿐만 아니라 저장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뒤에다가 저장 비용 등이라고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저장 비용 등. 예,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미음에서는 질이 좋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즉 영양사에 의해서 메뉴, 레시피, 상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되기 때문에 질이 좋아요. 자, 이 표현은 뒤에다가 영양적이고 관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양적 그리고 관능적이다. 자, 그 다음에 비읍에 고객 각자의 선호도부터 밑줄 칠까요? 자, 배식 전에 음식 되므로, 비읍에, 그 배식 전에 음식이 준비되므로 관능적 영양적 품질이 좋음. 네, 그 부분, 아이고, 제가 그 순서를 잘못 이야기를 했군요. 네, 배달 비용 줄일 수 있고, 메뉴 레시피, 그 밑에 있었어요. 옆에다 쓰시지 말고 비읍에다가 비읍에다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네요. 영양적이고 관능적이다. 자, 관능적, 영양적 품질이 좋습니다. 배식 직전에 음식이 준비되기 때문에 분산 조리 방법을 활용했을 때 그렇다. 네, 뭐 되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단점 마저 볼게요. 3번 동그라미 단점은 수요가 과다할 때는 대처할 수가 없다. 만약에 밖에 막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직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날따라 안 나가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균 배식수보다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식수가. 그럴 때는 대처하기가 좀 까다롭다, 어렵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음식 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숙련된 조리원이 요구됩니다. 초록글씨 부분 밑줄 위에도 치셨죠. 수요가 과다할 때는 대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숙련된 조리원이 요구된다. 밑줄 쳐놓으시고, 디귿에서 직업의 분업이 일정치 못해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자, 뒤에만 밑줄 칠게요. 노동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통식 급식 제도가. 이 부분이 이제 41회 때 출제가 됐고요. 디귿에다가 써놓으세요. 뭐 왼쪽 여백이든 오른쪽 여백이든 써놓으세요. 인건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전통식이에요. 인건비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4가지 타입 중에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개만 조금 더 써보고 싶어요. 저는 괄호 1번의 전통식 급식 제도에서 우리가 장점이라든가 단점 뿐만 아니라 이 전통식의 특징을 하나 좀 써놓고 싶거든요. 자,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괄호 1번을 위로 빼가지고 빈 여백에다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장점 옆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살펴보시면 1번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 이 부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는 생산 분배, 서비스가 생산 분배 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으로가 좀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소비되는 시간이 짧아요. 소비되는 시간이 짧고 만드는 즉시 약간의 그 보관 후에 바로 다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죠. 소비되는 시간이 짧고 만드는 즉시 먹게 된다. 하고 4번째는 피크타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인력이 요구되죠.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자, 그래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이제 인력 관리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요렇게 특징 4가지만 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좀 단점하고 연관이 되어서 뭐 기억이라든가 니은, 디귿 요 내용 단점하고 상관이 있어요. 4번 내용은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중앙공급식 급식제도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중앙공급식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부분 다 적어 두셨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중앙공급식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예, 여기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 같아요. 그래서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급식이에요. 여기는 중앙공급식. 거기도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살짝 1번 괄호하고 2번 괄호 시작되는 그 중간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에서 음식 조리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음식 조리는 뭐 음식의 생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돼도 무방하고요. 여기서는 조리 후에 운송이 이루어져요. 운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가열해서, 운송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온이 되기 힘드니까 재가열 후 배식이 일어납니다. 배식. 예, 요렇게. 요런 순서를 거친다라는 거를 먼저 써 두시고, 1번 동그라미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 중앙공급식 급식 제도는 36회와 38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정의에서는 땡땡 뒤에 중앙의 공동조리장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중앙의 공동조리장. 거기에서 이렇게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 생산하는 것이 중앙의 공동조리장이죠. 그래서 중앙의 공동조리장.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이 중앙의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된 방법. 왼쪽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써서 빼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중앙의 공동조리장에서 식품의 구입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초록글씨도 역시 밑줄을 칠게요. 각 단위 급식소로 운반된 후 배식에다가 밑줄. 이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초록글씨,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그런 방법이다. 자, 분리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이 중앙공급식 급식제도의 장점은 시설과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밑줄. 그리고 니은에서 최소의 공간에서 급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단위급식소에서는 가열할 수 있는 거, 재가열할 수 있는, 운송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재가열해서 급식하면 되니까, 배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과 노동력이 당연히 절감이 되고요. 최소의 공간에서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밑줄 쓰셨죠? 그리고 음식의 질과 맛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 뒷부분 밑줄, 음식의 질과 맛 통일. 왜? 중앙에 공동조리장에서 조리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요. 식재료 대량 구입으로 식재료비가 절감됩니다. 예, 대량 구입으로 식재료비 절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리을을 하나 만들게요. 없는 리을 하나 써놓으시고요. 최소의 있네요, 이미. 최소의 공간에서 제가 쓰려는 게 있으니까 같은 의미라서 굳이 안 쓰겠습니다. 네. 최소의 공간에서 급식 가능하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리을은 안 쓰도록 하겠고, 3번 동그라미 단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단점이 35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앙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거를 마련하는데, 자, 그 부분 밑줄. 그 다음에 니은에 운송시설의 투자가 또 필요하죠. 왜? 여기서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시설 투자,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음식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달할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뒤에 음식의 안전성 문제, 식중독까지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미생물적으로 배달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미생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관능적으로도 손상이 올 수 있죠. 미생물적, 그 다음에 관능적으로
관능적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미생물적, 관능적 품질 저하.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시고요. 자, 리을을 여기다가 쓸 거를 제가 또 아까 착각을 한 듯해요. 자, 단점에 옆에 여백이 많죠? 거기 리을을 쓸게요. 리을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귿까지 보셨잖아요. 단위급식소에서 재가열 장치가 필요해요. 여기에 나온 거. 단위급식소의 재가열 장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이 만약에 늦어져요. 뭐 교통 상황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운송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운송이 늦어지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급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읍은요. 단순히 재가열해서 배식을 하다 보니까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영양교육이 잘 안 된다. 요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3개 옆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예비 저장식 급식 제도입니다. 예비 저장식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37, 39, 43회 때 출제가 됐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쓰셨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를 한번 그려둘게요. 예비 저장식.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요, 식재료 해가지고 음식 조리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급속 냉각을 해요. 급속 냉각 후에 재가열하고 그 후에 배식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써주시면 되겠고, 이제 1번 동그라미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특징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땡땡 뒤에 음식을 조리 후, 직후에 냉장 및 냉동을 해서 얼마 동안 저장한 후에 데워서 급식에다가 밑줄. 그럼 도대체 그 얼마 동안이 얼마야? 한 몇 달 걸려요. 몇 달 동안 저장 가능해요. 몇 달이라고 써놓으세요. 얼마 동안 그 위에 몇 달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방금 밑줄 치신 데 있죠? 정의 옆에. 요게 이제 특징 중에서 기억이에요. 특징 기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조리 저장식 급식 제도라고도 한다. 조리 저장식 급식 제도 밑줄. 거기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을 하나 더 써놓을게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특징 1개, 그 다음에 하나는 써놓을게요.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많이 분리돼 있죠. 네.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 요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기내식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기내식이 있으니까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서 딱 보시면 장점이 나와 있죠. 노동력 집중 현상이 없음 밑줄. 즉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니은에서 경비가 절약돼요. 결과적으로. 왜? 고임금의 숙련 조리사 대신 미숙련 조리사를 채용해가지고 경비가 절약된다. 거기 경비가 절약 부분만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대량의 식재료 구입 밑줄 해두시고요. 그 옆에 식재료비가 절감에다가 밑줄. 그리고 리을에서 계획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분리가 많이 되어 있죠. 몇 개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해요. 밑줄. 되셨죠? 반면에 단점은요. 기억에 냉장고, 냉동고, 뭐 재가열기기 이런 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밑줄 쫙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에서 냉동, 냉장 및 재가열을 했을 때 음식의 품질이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앞에서 보셨던 미생물적, 관능적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그거는 이제 뭐 중앙공급식에서 보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은에다가 쭉 밑줄을 쳐 두시면 되겠고, 우리 단점
두 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위에다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로 쭉 가가지고 단점 디귿입니다. 디귿. 자, 시스템에 맞는 특별한 레시피 개발이 필수예요. 레시피 개발이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될 부분 리을이라고 써놓으시고 음식 저장의 비용이 증가해요. 음식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 자, 요런 것들이 두 가지 단점. 제가 조금 더 뭐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저장을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써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 다 정리되셨죠? 네, 역시 지우고. 자,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조합 급식 제도에다가 박스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는 요거 뭐가 들어가냐면은 가공식 재료예요. 여기가 조금 틀려요. 달라요가 맞죠? 조금 달라요. 가공식 재료. 가공식 재료. 그래서 가열해요. 가공식 재료를 가열하고 조합하고 배식한다. 예.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영양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영양 관리가 필요한 곳은 쓸 수가 없다. 쓸 수 없음. 이렇게 같이 하나 써두시고요. 특징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특징입니다. 또 정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의에서 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로부터 그 뒤에 완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하여 배식하는 형태,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소규모 급식인 경우에 많이 사용이 돼요. 자, 형태까지는 밑줄 쳐두시면 되고, 초록글씨부터 형태까지, 그 다음에 뒤에 소규모에다 동그라미. 요게 이제 특징 첫 번째예요. 정의에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역시 한 개 더 써놓도록 할게요. 전처리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전처리 과정이 거의 필요 없으며 저장, 조립, 가열, 배식 기능만 한 요런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고, 장점 보시면은, 자, 니은에 밑줄 칠게요. 시설비, 관리비가 적게 들고요. 밑줄. 그 다음 디귿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 역시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숙련된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디귿이니까 그 옆에다가 밑줄 친 데다 땡땡을 쳐놓으시고 숙련된 노동력의 필요성이 감소돼요. 숙련된 노동력의 필요성 감소. 왜? 저장, 조립, 가열, 배식 요것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줄 친 데다가 땡땡 쳐놓고 써놓으시고요. 인건비가 감소되는 거죠. 인건비 감소. 여기까지 이렇게 디귿 옆에 써놓으세요. 뭐 절감이라고 쓰셔도 돼요.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되는 거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절감이 더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장점 보셨잖아요. 단점은 인건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해요. 절감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뒤에 상품화된 것을 구입하다 보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피급식자의 영양과 기호 및 식성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아요. 자, 영양과 기호 및 식성 고려가 안 된 밑줄. 왜냐? 메뉴 제공이 한계가 있으니까. 단점 니은에다가 헷갈리시죠? 여기까지 다 쓰셨으면
제가 단점이라고 써놓고 할게요. 자, 단점의 니은 거기 우리 밑줄 친 데 뒤에다가 자, 메뉴 제공의 한계가 있는 거죠. 메뉴 제공의 한계. 그 다음에 쉽게 실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쉽게 실증이 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에 구입한 식재료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밑줄 쳐 놓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말풍선 두 번째의 단체급식 제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방금 정리를 마친 말풍선 두 번째 게 단체급식 제도의 뭐 4가지 타입, 유형 4가지, 요 4가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